3월 고3 2021 모의고사 해설 강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자, 일단 약간 주요 문항 위주로 해설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일단은 11번부터 약간 유의미한 해설이 가능할 거다라고 생각을 해서 11번부터 해설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첫 번째, 약간 지금 사실 문제에서 S1이랑 S2가 만들어지는 메커니즘이 사실 당연히 원 안에서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뭔가 부채꼴도 이용해야 될 것 같고, 기본적으로 또 원에서 가장 중요한 반지름도 이용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긴장 많이 되니? 나는 훨씬 긴장되는데? 자, 한번 보자. 근데 솔직히 여기서 좀 재미난 거는 또 정석대로 가지는 않을게. 뭐 정석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여기 나와 있는 이 마름모, 자, 일단은 반지름으로 전부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마름모라고 자연스럽게 이해하실 수가 있고, 자, 기본적으로 반지름이 지금 현재 3이라고 나와 있는 상태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S2를 갖다가 만약에 굳이 구한다라고 치시면은 중학교 때 마름모 좀 더 나아가서 평행사변형 넓이 구하는 공식 있으셨단 말이지. 오케이, 그래서 일단은 뭐 3의 제곱 가시고 사인, 자, 끼인각, 뭐 솔직히 6분의 파이 이용하셔도 되고요. 똑같은 개념이니까. 오케이? 따라서 요거 계산하시면 일단은 2분의 9다라고 요거를 갖다 구하실 수는 있어. 근데 사실 요런 거 점점점 출제되는 모양 중에서 사실 요렇게 빈 부분 혹은 공통 부분 이용하는 게 조금 더 센스 있는 풀이 같거든요. 자, 무슨 얘기냐면 지금 제가 보라색으로 테두리 치고 있는 이 친구가 사실 여기에서 직관적으로 대칭시켰을 때 여기와 똑같은 넓이 가지고 있을 거다. 즉 쉽게 얘기하면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 S1이라고 하는 저 색칠된 부분의 넓이와, 됩니까? 그 다음에 요거를 제가 별이라고 한번 잡아볼게요.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도 돌려보시면 여기도 별인 거. 여기까지 이해되십니까? 오케이? 별 하나 더 더할게. 그 다음에 마지막에 요거 넓이. 지금 상황 이해되시죠? 따라서 여기까지 S2 하시면 이게 일단은 전체 원의 넓이, 반지름 3인 원의 넓이 되시는 거, 요거는 이해가 되실 거야. 그 다음에 제가 보라색 테두리 친 이 친구, 이제 얘는 솔직히 원 5에 대해서 오케이? 부채꼴로 해석을 하실 수가 있잖아요. 따라서 요 부채꼴에 해당되는 친구를 갖다가 또 살짝쿵 써보시면 한 요 정도가 될 거란 말이지. 여기까지 되십니까? 오케이? 그럼 요거는 넓이가 일단은 당연히 부채꼴의 넓이 공식 생각하시면서 이런 식으로 세팅이 되겠다. 삑살이 났나 방금? 이 정도는 괜찮겠지? 아, 오케이. 자, 그래서 일단은 또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하필 S1-S2야. 그럼 여기에서 약간 이런 식으로 양변에 뭐 해주시면 곱하기 2 해주시면은 이 상황에서 쭈루루룩 하고 빼셨을 때 딱 S1-S2가 나오더라. 이게 발견이 되신 분들은 굉장히 빨리 푸셨을 거고. 여기까지 되시죠? 따라서 빼자. 그래서 S1-S2는 자, 요거 계산하시면은 얼마니? 얼마니? 미치겠어. 얼마니? 2분의 15파이. 뭔 말인지 이해되죠? 2분의 15파이에서 자, 9파이에서 2분의 15파이 뺀다. 요렇게 가시면은 일단은 2분의 3파이. 정답은 4번 되시겠습니다. 오케이? 요런 식으로 풀어주면 되겠다. 오케이. 어차피 이건 안 들어갈 거야 이제. 편집점 잡는 거야. 이것도 그냥 적어놓고 시작해야겠다. 땀이 지금은 얘기해도 돼. 방금 어땠어 얘들아? 완전 못했어. 완전 망했다고? 완전 못했다. 아야 완전 완전 멋졌다고 해서 잘못 말했어. 진짜 잘못 말했어. 진짜 아니. 못하지 않았어요. 근데 진짜 잘했어요. 진짜? 뭔가 인간 강사가 되죠. 저 진짜 현우진 보는 줄 알았어. 쌤. 어. 중간에 이해 안 되면 다시 질문해 주세요. 중간에? 야, 어떡하지? 그건 틀릴 때. 원래 항상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런가? 에이 생각을 항상 질문 나오잖아. 미쳤나? 항상 질문 나면은 맞아. 이해 안 돼. 200명 세월에 강의 다 틀려. 오케이. 그냥 하고 질문 이해 안 되는 건 내가 나중에 클리닉 때 해주는 걸로 하자. 지금 머리 괜찮니? 오케이. 자, 13번 문항입니다. 자, 일단은 지수 함수 그래프를 그리실 수 있느냐에 관한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일단은 솔직히 지금 A라고 하는 값을 찾아야 되고, 우리가 만약에 요거를 딱 보고 디테일한 개형을 시작부터 그리실 수는 없기 때문에 문제에서 힌트가 되시는 표현이 Y좌표가 정수인 점의 개수가 23이라고 나왔어. 자, 근데 지금 제가 표시하고 있는
x가 3보다 작다라는 정의역에서는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익숙하게 그리실 수 있는 2의 x제곱이라는 그래프가 등장을 하시기 때문에 자, 계략적으로 개형을 였다가 한번 그려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 하시고 자, 여기에 x가 3이다 라고 하시면 자, 굳이 표현하자면 이쪽 영역은 그냥 2의 x제곱으로 갖다가 그리셔도 되는 거죠. 오케이? 그럼 여기에서 또도도도도 하시면서 일단은 솔직히 3보다 작은 영역에서 만들어지는 거긴 하지만 지금 여기선 솔직히 3 넣어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일단은 값이 8로 일치를 하세요. 그러니까 당연히 문제에서 연속 함수로 메이킹을 해주신 것까지는 우리가 좀 감사해야 될 부분인 건데 자, 이때 우리는 한 가지 확인을 하셔야 되겠다. 자, 이 8을 갖다가 솔직히 카운팅 하실 때 뭐 이쪽 영역에서 카운팅을 해도 되고 이쪽 영역에서 카운팅을 해도 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여기에는 8을 빼고 계산을 할게요. 됩니까? 자, 그럼 무슨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 어차피 지수함수가 기본적으로 2x 가지고 예시를 들어본다면 얘는 점근선을 갖다가 y는 0으로 가지신다. 즉 쉽게 얘기하면 y는 정수좌표의 카운팅이 0은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보실 수가 있다. 따라서 여기서 굳이 디테일하게 쓰시자 하면은 1부터 자 제가 7까지만 카운팅을 할게요. 즉 쉽게 얘기해서 제가 지금 테두리 치는 요 네모 박스 안에는 정수좌표가 총 7개 있다. 이런 식으로 가실 수가 있겠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한번 생각해 볼게. 우리가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상수가 어떻게 세팅되어 있을지는 모르지만 기본적으로 밑이 4분의 1이라고 1보다 작은 양수시기 때문에 이 개형이 쭉 뻗어나갔을 때 어떤 식으로 일어날지 알 수가 있다. 즉 요거 사실 수원에서 요 표현 쓰면 조금 이상하긴 하지만 그냥 이렇게 한번 가볼게요. fx를 갖다가 무한대 x 무한대로 보내신다라고 하시면 어차피 이 친구 뭐가 되셔? 삭제되시겠죠. 오케이, 0으로 삭제되시면서 남아있는 값은 우리가 a가 뭔지 모르지만 이런 상수값으로 수렴이 되신다. 여기까지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쉽게 얘기하면 얘는 여기에 링크가 되신 상태에서 그냥 이 정도 값으로 평행 이동이 되신 거일 뿐인데, 오케이? 그때 얘가 뭐 쭈르륵 하면서 이런 식으로 나왔다라고 하실 수가 있겠죠. 이런 개형을 유추할 수가 있겠다. 그럼 문제에서 정수좌표가 정확히 23개 나왔다라고 했기 때문에 제가 지금 테두리 치는 이 보라색 영역 안에서 정수좌표가 몇 개? 16개 나와야 된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자, 이때 똑같이 점근선은 현재 y는 4분의 1, 3 플러스 a 더하기 8. 자, 얘는 혹시나 얘가 정수라면 얘는 포함되지 않는 거죠. 이 친구 직전까지. 근데 생각을 잘 해보세요. 어차피 y는 8부터 그냥 거꾸로 16개까지 추론을 한다 치시면은 정수가 y는 마이너스 7까지는 들어가셔야 돼. 여기까지 되십니까? 근데 y가 마이너스 8까지 들어가게 되면은 얘는 16개가 아니고 17개가 돼버리니까. 오케이? 그러면은 솔직히 현장에서 푸신다고 하면은 a가 정수고 그 다음에 되지 말아야 되는 값은 마이너스 8이고 하셔서 솔직히 그냥 점근선을 갖다가 마이너스 8에 매칭 시켜놓고 구하셔도 상관은 없다. 오케이? 근데 조금 더 정석적으로 간다고 치면 원래는 이렇게 하는 게 맞겠죠. 마이너스 4분의 1에 3 플러스 a 플러스 8이라고 하는 이 점근선에 세팅되어 있는 좌표는 기본적으로 뭐보다는 크셔야 되는 거야. 마이너스 8보다는 크셔야 되고. 근데 같아도 상관은 없죠. 왜냐면 같으면 어차피 포함하지 않을 거니까. 다만 똑같은 논리로 얘가 마이너스 7은 절대 되시면 안 돼. 마이너스 7보다는 작아야 마이너스 7을 포함을 하실 수가 있으니까. 됩니까? 자, 요거를 갖다가 살짝 쿵 뭐 8 빼시고 정리한다고 치면은 자, 8 빼고 마이너스 9 붙이셔서 뭐 이런 식으로 갈게요. 4분의 1에 자 3의 a. 마찬가지 여기는 뭐 15 이런 식으로 세팅이 되거든요. 근데 여기에서는 뭐 지수부등식을 푼다 이런 표현 그렇게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이 오케이? 그냥 a가 마이너스 5다. 어차피 이 범위에 들어갈 수 있는 정수값은 마이너스 5밖에 안 된다. 오케이?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주시면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정답은 일단은 3번이 되겠죠. 오케이? 야, 땀 흘려. 아 잠깐만. 너무 힘들어. 에어컨 틀까요? 내가 니네 앞에서 실수하면 그냥 헤헤헤헤 죄송 이러면 되는데 영상이라고 생각하니까 미쳐버리겠네. 우리가 먹고 오세요. 괜찮니? 일단 14번은 조금 쉬운 것 같으니까 하면 되겠다. 쌤이 제일 안 괜찮아요. 아 그래? 쌤 거의 수능 날 저희 모습인데요. 아 진짜? 와. 아니요. 수능 날 많이. 근데 이게 약간 이렇게 번져 있으면 좀 별론가? 뭐가요? 승모야 화면에 어떻게 잡혀 이거? 덜 깔끔하지? 요러면? 똑같아요. 야 잠깐만 물이 쌤 휴지로 땀좀 닦으세요. 진짜? 문 열면 좀 그럴 것 같은데? 지금은 좀 괜찮나?
여기 문안 열리는 거 아니야? 그거 있지 않아? 한수막. 아니 좋은 게 문제야. 한번 열어볼까 그냥? 쌤 아니면 앞에서 누가 형성 이러고 있어. 여기 안 좋은데. 그러니까 요거 담겨? 안 담기지. 근데 소리가 울리지 않아? 맞아, 밖에서 댓글에 야 학생 누구냐 코로나 아니냐 이렇게. 시작하니까 내 안전 수치. 저는 이름 네. 쪽팔려. 해야 됩니까? 네. 지금 좀 땀 흘린 것 같아? 네. 많이? 아니 근데 화면은 안 잡히겠죠? 아닌가? 저 카메라 좋아서 잡히나? 오케이. 모르겠다. 그냥 한번 해볼게요. 야, 내가 큰 그릇은 아닌 거 봐 아직. 아, 진짜 너무 떨리네. 쌤 아니에요. 아, 진짜? 내가 스터디 할수 있으면 맞아요. 쌤 27살인데 아직 어리잖아요. 대성도 좋아요. 신동하네. 자, 해볼게요. 자, 14번 문항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 사실 뭐 수학 2, 그 다음에 뭐 3차함수에 대한 이해를 잘 하고 계시냐라는 문제인데 일단 최고차함 계수가 1인 3차함수 fx다라고 나와 있고요. 자, gx 솔직히 처음에 문제 딱 읽으시는 순간 이 모양 보셨을 때 좀 당황하셨을 수도 있어요. 근데 생각보다 문제에서 가나다를 통해서 주는 정보가 꽤나 직관적이었다는 거 여러분들 느끼셨을 거야. 왜냐? 첫 번째, 조건 가에서 보시면은 F0이 0이고 G0도 0이래. 근데 G는 이미 정의된 거에 그냥 맞춰서 대입만 해보셔도 이런 식의 구조를 가시게 될 거고요.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그럼 솔직히 얘가 0이다 이퀄 얘는 어차피 0이니까 절대값 F'0이 0인 거고 그러면은 F'0도 0이시다. 한 번만 더 적어볼게요. 다항함수가 있으신데 0 집어넣으면 0 나오고요. 자, 미분해서 0 집어넣어도 0 나온대. 이 다항함수는 x제곱을 인수로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실 수 있는 거 맞지? 아, 그러면 내가 최고차항 계수가 지금 현재 1인 것도 알아내셨으니까 자,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는데 그때 문제에서 조건 나 바로 읽어보시면 fx는 0 하셨을 때 3차 방정식은 양의 실근을 가지신대. 아, 그러면 이미 0에서 중근 가지셨으니까 남은 하나의 실근이 제가 뭐 미지수근의 알파라고 두겠습니다. 오케이? 이런 식으로 인수 정리 가능하시고 지금 현재 알파가 0보다 크다. 이런 식으로 세팅되어 있는 거겠죠. 오케이? 자, 마지막이에요. 조건 다를 보시면 이 fx를 절대값을 씌운 그래프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고 얘가 4다라고 하셨을 때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는 3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 자, 이쯤 되셨으면은 이제 그냥 3차함수 비율 관계 이용하셔서 그냥 그래프 그리셔서 무조건 풀어내셔야 된다 이렇게 될 거거든요. 자, 일단 우리가 방금 인수 정리를 토대로 이 친구의 계략적인 형태를 갖다가 잡아내실 수 있는데 이렇게 0 가시고 이렇게 알파 가실 수 있겠다. 여기까지는 이해되시죠? 그럼 내가 어차피 방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얘를 갖다가 당연히 방정식으로 풀지는 않을 거다. 오케이? 절대값을 씌운 3차 함수가 4라고 하는 라인과 만나셨을 때 실근의 개수 3개, 교점의 개수 3개 된다. 아, 그러면 내가 이거를 갖다가 절대값을 씌웠다라고 하시면 뭐 이런 식으로 접혀 올려가게 될 거고요. 여기에서 당연히 원래는 여러분들 케이스볼을 해주셔야 되는데 솔직히 여기 얘네들이 요구하는 포인트가 어딜지는 딱 느낌이 오잖아. 결국에는 요 라인, 즉 원래 극소였던 포인트가 뒤집어 올라가면서 극대가 되셨을 때 접할 때가 y는 4가 되시나 봐. 괜찮죠? 그럼 여기까지 가셨을 때 솔직히 요 값이 자 여기서는 뭐 개념 설명하는 자리는 아니니까 빨리 그냥 갖다 쓸게요. 어차피 여기서 여기까지 2대 1이라는 거 알고 계셔야 되고 그래야만 스피드가 붙겠죠. 됩니까? 여기는 3분의 2 알파라는 지점이고 절대값을 씌워서 올라갔을 때 4가 되셨으니까 원래의 함수 값은 마이너스 4가 되신다. 이렇게 되시겠죠. 자, 일단은 뭐 어떤 후폭풍을 일으킬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계산 과정을 생략 한번 해볼게. 오케이? 계산 과정 생략하시면 알파는 깔끔하게 3이라고 나옵니다. 여기까지 오케이? 됩니까? 따라서 결국 fx는 뭐였던 거야? x제곱이시고 그 다음에 x-3 여기까지는 아마 출제자가 굉장히 친절하게 숫자 이쁘게 잘 주신 것 같아. 오케이? 따라서 자, 문제가 요구하는 건 뭐죠? g에다가 뭐 집어넣으래? 3 집어넣으래. 오케이. g에다가 3 집어넣으면 정에 맞춰서 이런 식으로 세팅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됩니까? 자, 얘는 0이시니까 삭제. 그 다음에 미분하셔서 그냥 3 집어넣으시면 되는 거고요. 또 계산 과정 생략하면 9라고 나옵니다. 오케이? 따라서 정답은 1번 되겠죠. 오케이? 자, 15번 해설 영상입니다. 자, 일단 문제는 한 번씩 다 읽어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자, 일단 그림 그린다고 조금 애먹었는데 일단은 문제 나와 있는 정보들을 모두 표시를 했습니다.
자, 기억, 니은, 디귿 문제인 만큼 문제에서 물어보는 순서대로 한번 해설을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첫 번째, AC의 길이가 6이냐라고 물어봤었는데 일단 솔직히 지금 원에 내접하고 있는 삼각형이 등장을 하셨기 때문에 사인 법칙, 그 다음에 또 코사인 법칙까지 같이 사용을 하셔야 되는 건 맞단 말이지. 그러면 여기에서 당연히 기억에 나오는 AC를 갖다가 찾기 위해서는 지금 제가 형광펜으로 테두리 친 5, 4, 그 다음에 AC, 그 다음에 심지어 AC 입장에서 대각이신 코사인 값도 알려주셨기 때문에 이걸로 그냥 코사인 법칙을 알고 있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따라서 자, AC의 제곱은 일단은 4의 제곱, 그 다음에 5의 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이렇게 하시고 문제에서 코사인 값 8분의 1이다 이렇게 나왔잖아요. 자, 여기까지 가셨다면은 뭐 계산은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곱값이 36이 되시고 일단은 AC 길이가 6이 나온다. 요거는 문제없이 클리어 하실 수 있고요. 자, 니은 보실게요. 자, 2의 A랑 2의 C가 같느냐라고 물어봤는데 자, 솔직히 제가 처음에 또 서두를 깔려고 했었는데 이왕 나온 김에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이제 3월 모의고사는 완전 중학도형으로 약간 점철된 오케이 그런 내용들이거든요. 자, 니은은요. 정말 허무하게도 지금 문제에서 애진작에 2를 만들어내는 친구가 각의 2등분 선으로부터 시작을 하셨기 때문에 현 AE의 원주각이 요놈, 그 다음에 현 EC의 원주각이 또 이놈, 둘이 똑같은 각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냥 원주각이 같으면 현의 길이, 그 다음에 뭐 더 나아가서 요 호의 길이까지 같다. 요 그냥 성질을 알고 있느냐로 판가름 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따라서 그냥 원주각이 같아서 이 A랑 이 C는 똑같다. 오케이. 자, 좀 허무하죠? 자, 디귿으로 넘어가기 전에 일단은 이 A와 이 C가 같은 것을 알아냈기 때문에 제가 미지수 K를 갖다가 한번 세팅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자, 한편 방금 전에 기억 풀면서 제가 뭐 표시는 안 해놨었지만 어찌됐든 A에서 C까지도 우리가 6이라고 찾아놨기 때문에 자, 또 하나의 이쪽 보시면 제가 지금 가리키고 있는 얘네들이 또 원에 내접하는 삼각형이기 때문에 뭐 사인 법칙은 물론 코사인 법칙까지 같이 쓸 수 있습니다. 참고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뭐 코사인 법칙은 원에 내접할 때만 쓰요. 뭐 내접이랑 크게 뭐 관련은 없긴 한데 어쨌든 지금 현재 정보를 갖다가 선분의 길이를 찾는 데는 코사인 법칙이 조금 더 적합하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였으면 좋겠어요. 자, 이때 우리가 또 한 가지 기억을 하셔야 될 것은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은 대각의 합이 지금 현재 180도다라는 성질이 있으시기 때문에 지금 뭐 일단은 각의 2등분은 잠시 접어두시고 우리가 현재 코사인 값, 자, 편의상 이 ABC 뭐 계속 쓰기 귀찮아서 그냥 알파라고 둘게요. 그럼 이 친구 알파 되시고 이 값은 파이 마이너스 알파 이렇게 될 거기 때문에 자, 지금 현재 우리가 K6으로 되어 있는 삼각형에서 K 값을 구하는 식은 저 삼각형에서 코사인 법칙 쓰셨을 때, 즉 AC 제곱은 자 AC를 제외한 K 제곱 더하기 K제곱 되나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또 K 곱하기 K니까 K제곱 그 다음에 코사인 하시고 대각이 파이 마이너스 알파다 이렇게 되신단 말이죠. 오케이. 근데 여기에서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알파는 각변환 공식에 의하면 마이너스 코사인 알파와 똑같기 때문에 이 값은 그냥 뭘로 사용을 해달라? 마이너스 8분의 1로 사용을 해달라 뭐 이렇게 되겠죠. 자, 계산 과정 진행하시면 일단은 4분의 9 K제곱이다 이렇게 되시거든요. 자, AC 제곱이 아까 기억 풀 때 36으로 구해놨기 때문에 K제곱은 계산하시면 16이 되시고 여기에서 길이로 갖다가 쓸 수 있는 유의미한 K는 당연히 4가 되겠다. 오케이. 자, 그러면 지금 디귿을 풀기 전에 제가 이 K 값을 알아내는데 촉각을 곤두 세웠는데 자, 그 이유는 또 여기에서 중학도형이긴 합니다만 일단은 우리가 지금 현재 4 사실 이 친구보다 조금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전체적인 모양을 보셨을 때 이제 등변사다리꼴이 만들어졌다라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서 D에서 결국 궁극적으로 물어보는 게 ED가 8분의 31이냐 라고 물어봤는데 지금 여기에서 이미 4, 그 다음에 4, 그 다음에 4 나오셨고 이렇게 5 나오시고 대각선의 길이가 6이잖아요. 따라서 등변사다리꼴이라는 걸 캐치를 하셨다면 요거 길이도 일단은 6이 되십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시나요? 오케이. 자, 그러면 현재 이 B는요 똑같이 6이 되시고, 오케이. 자, 이 D를 물어봤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이 B에서 요 길이, 오케이. 자, 요 길이를 빼시면 되겠다.
오케이. 자, 그렇게 하셔도 되고요. 자, 여기까지 세팅을 하셨을 때, 자, 조금 놀라운 사실 말씀드릴게요. 사실 요 ED를 갖다가 구하는 과정을 두 가지로 좀 준비를 했었었는데, 사실 제일 직관적이고 깔끔한 버전이 또 여러분들한테 필요한 풀이일 거라고 생각을 해서 약간 풀이 과정을 전환을 해서 이렇게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미 사실 등변 사다리꼴이랑 상관없이 우리가 정보를 캐치하실 수 있는 또 중학도형 주식이 있는데, 자, 여기가 지금 제가 표시하기를 동그라미라고 표현을 해놨단 말이죠. 오케이? 그러면 현재 여기에 대한 원주각이 동그라미다. 자, 등변 사다리꼴이랑 상관없이 여기도 원주각, 같은 원주각 상황이 되시나요? 오케이? 동일한 호에 대해서 원주각이기 때문에 동그라미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겠다. 한편 놀랍게도 지금 여기에서 한 번도 언급됐던 없던 삼각형 ABD에서 자, 여기가 동그라미, 그리고 저희 별표라고 표시를 해놨는데, 별표랑 동그라미 두 내각의 합이 외곽의 크기가 같기 때문에 여기가 동그라미 더하기 별표가 됩니다. 오케이? 자, 요 각이 동그라미 더하기 별표, 여기가 동그라미 더하기 별표. 세상에,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삼각형 ADE가 이등변 삼각형이더라. 자, 이렇게 구하시려고 했던 것은 이제 제가 가계 이등분선 성질을 갖다가 쓰려고 했었는데, 그냥 조금 더 직관적이고 훨씬 쉬운 풀이는 삼각형 ADE가 이등변 삼각형이다. 요거를 갖다가 발견하시는 게 제일 빠르더라. 또 중학 지식이죠. 그래서 어쨌든 요 길이 4잖아요. 요 길이도 4가 되실 수밖에 없겠다. 따라서 ED는 4가 되고요. 디귿에서 주장하고 있던 8분의 31가는 이제 다른 값이니까 디귿은 틀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케이? 정답은 D형리연 2번. 자, 21번 문항입니다. 일단 문제는 다 읽어보시고 듣는다고 생각을 할게요. 자, 문제에서 좀 일단 당연히 여러분들이 중점적으로 생각하셔야 될 조건이 일단은 얘네들이 뭐하다? 평행하다. 그 다음에 길이가 딱 몇 배라고 나와 있으면 2배라고 나와 있거든요. 어차피 궁극적으로 구하셔야 되는 게 에이스의 제곱의 값이기 때문에 제가 요거를 일단은 자 K라고 잡으시면 요 길이는 2K 되는 거는 어렵지 않겠다. 맞죠? 자, 앞서 15번 문항과 마찬가지로 일단은 기본적으로 삼각함수의 활용이긴 하나 결국 또 문제를 쉽게 풀어나가기 위해서는 중등기하 지식이 있으시면 있으실수록 좋다라는 거. 오케이? 체킹하면서 할게요. 자, 문제에서 일단 첫 번째, 여기에서 수선의 발 H 내렸더니 2라고 하는 선분을 갖다가 1대3으로 내분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일단 우리 실제 길이 2분의 1, 그 다음에 2분의 3이다라고 잡고 가실 수 있는 거. 요거 정도는 쉽게 체킹을 하고 가시면 되고요. 자, 여러분 여기에서 제일 문제시 되는 포인트는 바로 이 식입니다. 이 값이 문제에서 51이라고 주셨거든요. 자, 요거에 대한 설명을 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몇 개 미지수 좀 잡고 가도록 할게. 일단 이 문제를 품에 있어서 궁극적으로 사용이 되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이 알아두면 좋은 거는 일단 평행이라는 소스 나오셨고 그 다음에 문제에서 자, 사인 보시면서 각 C의 B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어차피 내가 지금 보라색으로 체킹하는 요 각이 급락에 사용될 것이다 라는 거기 때문에 또 미지수 일단 알파라고 한번 두고 가보도록 할게요. 여기까지 됩니까? 자, 이때 여기 나오는 대문자알과 소문자알은 문제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단 소문자알은 요 삼각형의 외접원의 반지름이고요. 오케이? 대문자알은 요 삼각형의 외접원의 반지름이야. 오케이? 자, 근데 모양을 잘 뜯어보니까 이 얘기를 왜 쓸까라고 하셨을 때 일단 잘 보세요. 자, 4R 제곱, 그 다음에 사인 제곱, 자, 제가 알파라고 바꿔 쓴다 그랬고요. 됩니까? 그 다음에 마찬가지 마이너스 4 스몰 R 제곱, 사인 제곱, 알파. 이 값이 자 51이다. 이런 상태잖아. 자, 여기에서 지금 현재 보시면 자, 4 있고 제곱 있고 제곱 있고 근데 하필 또 곱해져 있는 모양 보시니까 얘를 갖다가 이걸로 해석을 해주시는 게 정말 중요하다. 아, 왜 이렇게 성가신 표현을 써가면서 저런 식으로 세팅을 했을까 하고 보니까 얘들은 사인 법칙을 이용한 길이에 대한 표현이라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되십니까? 오케이? 자, 어쨌든 계속 진행을 해볼게요. 자, 여기까지 갔다. 자, 얘가 51이라는 거고. 자, 잘 들으세요. 일단은 요것도 마찬가지. 그냥 사인 법칙을 통해서 길이 나타낼 수 있니? 요거에 대한 얘기란 말이지. 됩니까? 그럼 계속 봐봐. 2R 사인 알파 돼 있고요. 또 이 친구는 small 2R 사인 알파 돼 있는데 자, 요거부터 한번 스타트를 해볼게요. 여기까지 가셨을 때 됩니까? 자, 알파에 대한 대변이 이제 요 길이가 된단 말이죠. 여기까지 상황 이해되십니까? 오케이? 따라서 얘는 그냥 그대로 뭐야? BC, 얘 아니죠? BC 요 길이로 표현하실 수가 있고 됩니까? 자, 여기가 또 중요해요. 자, 평행이란 소스 괜히 주신 게 아니야. 오케이? 지금
요 삼각형이랑 관련 있는 건 맞는 것 같아. 대문자 R이 쓰여진 걸 보니까. 근데 알파를 갖다 어떻게 이용을 하셔야 될까 하고 보니까 이렇게 살짝쿵 연장선 쓰시고 내가 여기 동의각으로 알파라고 쓸 수 있죠. 그 다음에 심지어 여기는 파이 마이너스 알파다 이렇게 쓸 수 있는데 굳이 이렇게 바꿔서 표현할게요. 자, ER 가시고 사인은 기본적으로 각변환 공식상에서 합이 파이가 되면은 같은 값을 가지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나타내는 순간 아 얘는 또 이 길이 AD에 대한 표현이구나 명확히 확인하실 수 있겠다. 오케이? 따라서 이 친구가 AD 전체 제곱돼 있었죠? 이런 식으로 표현해 볼게요. 자 그럼 현재까지 우리가 약간 정리해서 AD라는 길이의 제곱에서 그 다음에 BC라고 하는 길이 제곱 뺐더니 51이다. 자 이렇게 놔두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부터 이제 여기에서 나와 있는 소스들을 정말 유치하게도 중학교 또 이번엔 2학년 과정 써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 자 무슨 얘기냐면 잘 들어보세요. 지금 자 3분의 1. 자 근데 3분의 1 뭔 소리죠 이게? 2분의 1이었죠? 미안. 오케이? 이 2분의 1이라는 길이를 1대 3으로부터 우리가 유출을 해냈는데 솔직히 만약에 그 길이 B에 대한 게 중요한 내용이었으면 실제 길이까지 주진 않았을 것 같아. 이 2분의 1을 정말 직관적으로 사용을 하려면 내가 여기에서 피타고라스 정리 쓸 수 있다. 확인할 수 있고요. 잘 봐봐. 그때 누구랑 연결돼 있냐 하셨을 때 이렇게 보시면은 얘 또한 요 길이 2분의 3. 오케이? 그 다음에 얘는 방금 주어진 관계식에 사용되고 있는 BC라고 하는 길이죠. 왜 개박살이 나고 있죠? 자, 그래서 얘랑 얘가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같은 변을, 좀 더 정확히는 높이를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얘에 대해서 식을 한번 세워보실 수가 있겠다. 따라서 이런 거죠. 첫 번째. 자, HC, 오케이? 저 길이의 제곱은 자, K제곱에서 2분의 1의 제곱을 빼면 나타낼 수가 있겠죠. 됩니까? 제곱 버전으로 쓰고 있는 거야. 마찬가지. 이렇게 하셨을 때 얘는 똑같이 BC의 제곱. 어머 세상에. 지금 어차피 대놓고 같은 표현 나오고 있어. 서로 링크 시켜 달라는 거죠. BC의 제곱에서 뭘 빼니 하시면은 2분의 3의 제곱. 오케이? 요거를 갖다 빼시면 그 다음에 뭐 얘가 중요한 건 아니에요. 얘가 그냥 CH의 제곱이다. 오케이? 어쨌든 같은 값을 가진다. 라고 하셨을 때 자, K 제곱에다가 자, 뭐 마이너스 4분의 9 넘길게요. 자, 넘기시면 어떻게 되니? 플러스 2라고 되시고 이게 BC 제곱이 되세요. 됩니까? 자, 두 번째. 자, 요거 생각하실 수 있었으면 정말 식이 깔끔하고 문제에서 제공해준 정보 그대로 사용하는 결과가 나오거든요. 요 보조선을 갖다가 그으시면은 오케이? 정말 문제가 쉽게 풀립니다. 여기 수직 보조선 내리셨을 때 잘 들어보세요. 요렇게 이 직각삼각형, 그 다음에 요 직각삼각형 닮음이시고 심지어 닮음비도 1대2 그대로 쓰실 수 있어. 여기서 밑변의 길이 2분의 1이라고 나왔기 때문에 요 친구 그냥 얼마? 1이라고 갖다 쓸 수 있죠. 됩니까? 자, 그러면 이때 요 길이 알지 못해도 된다. 방금 전에 이 친구도 길이 그냥 같다라는 용도로 쓰셨어요. 즉 내가 정말 큰 삼각형 이것도 결국에는 뭐를 쓰기 위함이야? AD를 사용해서 피타고라스 정리 쓰기 위함이야. 오케이? 요 삼각형에서 자 봅니다. AD 제곱에서 뭘 빼니 하시면 이제는 이게 밑변의 역할을 하는 거죠. 됩니까? 9를 빼고요. 됩니까? 3의 제곱 뺐을 때 이 친구의 제곱이 될 건데 이 친구는 또 K를 이용한 식에서 이렇게 나타내실 수가 있겠다. 즉 빗변 역할을 하는 2K의 제곱인 4K의 제곱에서 얼마를 뺀다? 피타고라스 정리 1의 제곱 빼시면 되겠죠. 물론 이게 또 뭐다? 얘가 굳이 뭐 여기 뭐라고 해야 돼? 그냥 뭐 마음대로 쓸래. H2라고 부를 거야. 오케이? 그래서 얘가 그냥 DH2라고 하는 공유하는 높이의 길이로 같겠죠. 됩니까? 뭐 어찌 됐건 AD 제곱은 4K 제곱 플러스 8 이렇게 되실 거야. 어디 갔지? DH 제곱. 헤헤. 이것 때문에 헷갈려. 쓸데없는 고맙게. 자, 어쨌든 BC 제곱이 K 제곱 플러스 2. 그다음에 AD 제곱이 4K 제곱 플러스 8. 오케이? 따라서 요거 그대로 같았습니다. AD 제곱에서 이렇게 끝나가죠. K 제곱 플러스 2. 요게 BC 제곱. 됩니까? 요거 빼시면 51이 나온다. 따라서 3K 제곱은 에서 얼마 더해? 6 더하시면 51이 나온다. 오케이? 요거 정리하시면 K 제곱은 15라고 나오고요. A시당초 K가 문제에서 구하라고 했던 AC 길이기 때문에 그냥 이 제곱된 값 15를 답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오케이? 정답은 15입니다. 자,
공통 과목 수원수 2의 마지막 문항이죠. 22번 해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문제의 기본적인 정보들은 제가 칠판에 다 옮겨 적어놨는데, 자, 일단 양수 A랑 1참수 fx 뭐 기본 세팅은 뭐 아직까지 그냥 그럭저럭 알아들을 만한 수준이고요. 자, 바로 밑에 보시면은 이제 뭐 표현만으로 여러분들 얘가 어떤 유형인지 아실 법합니다. 기본적으로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에 대한 얘기고, 우리가 사실 밑에 조금 가나를 갖다가 읽어보지 않더라도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 하면은 솔직히 두 가지 먼저 체크를 해주셔야 된다. 일단 첫 번째, 아랫끝과 윗끝을 일치시키는 값을 대입을 하셔서 일단 첫 번째 x에다 0을 집어넣으셨을 때 당연히 0이라고 정적분 값이 세팅이 될 거고요. 자, 두 번째는 당연히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에서 미분이 빠지면 섭하죠. 네. 일단은 x에 대해서 위에 있는 식을 갖다가 미분을 하시면 이런 식으로. 자, 기본적인 것들은 자연스럽게 쓰고 설명을 할게요. 자, 여기까지 가실 수가 있는데, 자, 써놓고 나니까 조건가가 이제 눈에 밟히기 시작합니다. gx는 극값을 갖지 않는데요. 자, 극값을 갖지 않는다. 일단 gx가 미분 가능한 함수이시기 때문에 극값을 갖지 않는다라는 표현을 순전히 도함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시면 도함수 g'x가 부호가 변할 일이 없다,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차피 도함수는 결국 부호를 통해서 원함수의 증가감소, 그 다음에 극값 유무를 얘기해 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자, 부호를 갖다 보실 건데 일단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우리가 직관적으로 부호가 어떤 식으로 변하는지 알 수 있는 이차함수가 곱해져 있고요. 자, 누구와 곱해져 있니? 하시면은 이제 문제에서 기본 세팅으로 줬었던 1차함수의 절대값을 씌우고 이제 a를 갖다가 뺐대. 자, 그러면 자, 일단 당연히 부호가 어떤 식으로 얘는 변하는지 알 수 있단 말이죠. 오케이? 그러면 미리 한번 그림을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x제곱 마이너스 4라고 하는 부분은요, 기본적으로 x가 마이너스 2와 2에서 이런 식으로 교점 가지신다는 걸 이차함수 그래프 손쉽게 그려내시면서 부호가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로 변할 터인데, 이 친구가 곱해짐으로 인해서 부호가 변하지 않았다, 이런 식으로 유추를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 친구는 또 뭔가 하고 봤더니 1차함수. 자, 그럼 여기에서 사실 이것도 뭐 문제에서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파악은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 일단 기본적으로 1차함수라는 메커니즘, 1차함수라는 표현이 나오셨기 때문에 이 친구를 갖다가 그래프로 나타낼 때는 일단 직선으로 그려지겠구나. 요거는 좀 당연한 얘기인데, 자, 절대값을 씌웠을 때의 1차함수는 어떤 식으로 표현이 될까는 우리가 좀 미리 알고 있었다면 좀 빠르게 그려내실 수 있었을 텐데, 자, 여기다가 한번 표현해 볼게요. 자, 절대값 fx 먼저 그렸다라고 치시면, 자, x축을 기점으로 만약에 그래요, 기울기가 양수였을 때랑 기울기가 음수일 때랑 약간 시작은 다르지만 결국에는 절대값을 씌웠을 때 x축 아래에 있는 친구가 꺾여 올라갈 것이기 때문에, 오케이, 이런 식으로 대칭 형태의, 자, 대칭이라는 것도 좀 중요하고요, 대칭 형태의 V자 모형의 개형을 갖게 되는데, 자, 이 친구 왜 그렸나요? 하시면 결국 여기에서 부호 보려고, 또 부호 보려고. 자, 그때 또 양수 A라는 표현도 아주 우리한테, 출제자들이 우리한테 배려 많이 해줬다. A라고 하는 라인이, 자, 양수니까 X축 위에 이런 식으로 깔렸다라고 하시면, 어쨌든 지금 현재 위치는 모를지언정 이런 식으로 깔렸을 때 분명히 절대값 fx에서 A를 뺐다라는 이 구조의 부호 변화가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자, 이런 식으로 갈 거는 충분히 알아내실 수 있단 말이죠. 자, 그 다음에 그 바뀌는 포인트는 분명히, 자, 여기가 어딜지는 모르지만 절대값을 씌운 1차함수의 성질에 따라서 이렇게 아까 대칭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딱 이 여기가 어딘가에 대해서 어쨌든 대칭으로 교점의 포인트가 잡힐 건데, 자, 이때 자, 요거 사실 여기는 뭐 어마어마한 직관이 있으시다면 빨리 갈 수가 있겠죠. 자, 여기에서 충분히 얘가 이 포인트가 어디냐에 따라서 케이스풀이를 해보실 수 있겠지만, 결국 궁극적으로 요 포인트, 자,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로 바뀌고, 이 친구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로 바뀌는데, 얘네들이 곱을 하셔서 부호가 변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결국에는 이 부호가 바뀌는 순간이 마이너스 2와 2로 일치하실 수밖에 없구나. 이 이차함수가 부호 바뀌는 것과 일치하실 때만이 플러스 곱하기 플러스는 플러스, 마이너스 곱하기 마이너스는 플러스, 또 플러스 곱하기 플러스는 플러스로 부호가 바뀌지 않게 될 수 있더라.
자, 결국 요 메커니즘을 빨리 캐치하시는 자가 22번을 손쉽게 풀 수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아직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자, 결국 우리가 방금 추론해낸 결과를 토대로 우리가 일단은 첫 번째, 지금 이 물음표가 사실은 0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낼 수가 있고요. 됩니까? 자, 그러면 일단 FT 자체는 굳이 따지자면 이제 0,0을 지나는 상수항이 없는 일차였구나 라고 생각하실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미 어쨌든 나는 기울기에 관심을 갖고 싶지 않아. 얘가 실제로 음수였든 양수였든 관심 없이 어차피 도함수에서 우리가 확인하실 수 있는 것은 절대값 fx이기 때문에 편의상 여기에 올라간 친구를 MT라고 부르겠습니다. 오케이? 이때의 좀 더 정확히 0보다 크신 상태, 뭐 MX 하셔도 되고요. 오케이? 지금 변수는 크게 중요하지 않으니까. 그 다음에 마찬가지 이쪽 포인트 이 친구는 자, 살짝 안 보일까 봐 겁나긴 하지만 마이너스 MX라고 부를게요. 자, 당연히 M은 임의의 양수다라고 가정을 하고 들어가겠다. 오케이? 따라서 범위에 맞춰서 절대값 FT는 그냥 양수 기울기 X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음수 기울기. 정확히 절대값이 똑같고 부호만 반대인 기울기를 가진 마이너스 MX. 이렇게 되시겠다. 되나요? 자, 그때 이제 조건 나를 한번 보시면 실제로 X자리에 2를 집어넣었을 때 5가 나왔대. 세상에. 자, 그러면 G2는요? 자, 다음과 같이 표현이 될 겁니다. 이제 좀 작나? 자, 0에서 2까지 정적분을 해주세요. 자, t제곱 마이너스 4. 자,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좀 중요하죠. 왜냐면 문제에서 제가 2 집어넣으라 그래서 2 집어넣어 봤더니 적분 구간이 이 친구를 절대값 fx를 마이너스 mx로 해석할지 플러스 ms로 해석할지까지 결정을 해준다라는 거예요. 되십니까? 즉 0에서 2까지는 당연히 x가 양수일 때, 정역이 양수일 때니까 이 친구를 mx, 뭐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mt로 해석을 해주셔야 된다. 여기까지 상황이 이해되시나요? 자, 그 다음에 이제 a를 빼겠다라고 돼 있는데, 자, 우리가 방금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2라고 두셨을 때, 이 좌표를 갖다가 찾으셨을 때 이제 a도 굳이 a라고 더 이상 표현할 필요가 없는 거죠. 자, 이유는 어차피 제가 mx라고 했든, 그 다음에 마이너스 mx라고 했든, 마이너스 2 집어넣었을 때, 그리고 플러스 2 집어넣었을 때 a는 이제 m은 뭐 제가 잡은 미지수긴 하지만 일단은 2m이다라고 바꿔서 표현할 수 있다. 상황 이해되시나요? 즉 0에서 2까지라는 적분 구간이 이 안에 어떻게 생겨먹은 것까지 결정을 한다. 이게 좀 중요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a는 마이너스 2m이라고 쓰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자, dt를 때리시고 나서 이 정적분 결과값이 5인데,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이 양수 m이라고 하는 것을 뽑아내실 수가 있고요. 자, 그러면 좀 왠지 낮아서 약간 불안해서 위에다가 해석할게요. 자, G2는요, 다시 한번 갑니다. M이라고 하는 걸 뽑아냈을 때, 자, 0에서 2까지, 그 다음에 T제곱 마이너스 4. 그 다음에 여기는 M 뽑아내시면 여러분들 느껴지시죠? T-2라는 인수가 남습니다. 그러면 뭐 합차 공식으로 인수 찢었을 때 완벽하게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 된다는 것까지 알아낼 수가 있겠다. 상황 이해되시죠? 이렇게 하셨을 때 얘가 5가 되시는 거고요. 됩니까? 자, 요거는 솔직히 정적분 계산하실 수 있으니까 제가 먼저 계산했다 치고 이 친구를 계산하시면은 3분의 20이 되세요. 여기까지 되십니까? 따라서 3분의 20m이 5가 된다. m은 일단은 4분의 3이다라는 걸 구해낼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 최종 단계죠.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건요, 이제 G0 마이너스 G 마이너스 4란 말이야. 요거 좀 써놓고 갈게요. 자, G0은요, 사실 맨 처음에 이미 구해놨었죠. 0이라고. 상황이 되시나요? 그러면 저희는 자, G 마이너스 4만 구하셔서 부호만 이렇게 마이너스로 바꿔주시면 되겠다. 오케이. 자, 그러면 또 마찬가지 뭐 하자? G 마이너스 4라고 쓰시고요. X 자리에 마이너스 4가 대입이 되셨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0에서 마이너스 4까지 정적분 치십니다. 자, 앞에는 여전히 자, 뭐 이렇게 써볼까요? t제곱 마이너스 4는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 해놓고, 자, 제가 뭐 몸이 안 보여도 요 문제만 집중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요거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또 여기가 뭐다? 중요하거든요. 잘 들어보세요. 0에서 마이너스 4예요. 물론 윗끝과 아랫끝은 충분히 우리가 마이너스 이용하셔서 바꾸실 수 있는데 어쨌든 이 범위가 중요하다고요. 지금 적분 구간이 마이너스 4에서 0까지라고 하면 결국 우리가 방금 구해놨듯이 절대값 fx는 이번엔 마이너스 mx로 사용을 하셔야 되는 게 맞다. 근데 아까 m이 4분의 3이라고 했으니까 지금 현재 절대값 fx는 마이너스 4분의 3x가 되는 거고요. 자, 마이너스 뒤에 또 a는 여전히 2m으로 활용하시면 되니까
자, 편의상 일단은 굳이 계산하지 않고 2 곱하기 4분의 3 이렇게 할게요. 됩니까? 자, 이렇게 둔 이유는 당연히 또 뭐 하실 수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 4분의 3만큼 뽑아내실 수 있고요. 자, 뽑아냈다고 했을 때 자, 확실히 마지막 22번이라 그런지 좀 계산이 빡센데 자 마이너스 4분의 3 뽑아내고요. 자 0에서 마이너스 4까지잖아요. 자 여기서 그냥 부호만 살짝 바꾸겠습니다. 마이너스 4에서 0까지. 이렇게 진짜 안 바꾸고 계산하셔도 상관없긴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뽑아내셨을 때 뜯으세요. t 플러스 2 그다음에 마이너스 4분의 3 마이너스 4분의 3 뽑아내셨기 때문에 여기 남아있는 것은 t 플러스 2가 추가로 들어가겠다. 원래 있던 t 플러스 2, 그 다음에 여기도 마이너스 4분의 3 뽑아내시면 t 플러스 2 추가. 이런 식으로. 와, 그러면 이 문제는 알고 봤더니 적분 구간에 따라서 정적분 대상도 달라지는 오케이? 그런 마지막까지 함정이 숨어 있네요. 자, 이해되시죠? 어쨌든 요거를 갖다가 계산을 하시면요. 이것도 마찬가지 계산 과정은 그냥 빠르게 생략할게요. 마이너스 3분의 64 이렇게 나옵니다. 오케이? 따라서 G-4는요. 앞에 상수 4분의 3 뽑아놨던 거 기억하시면서 마이너스 16이 되시고요. 마이너스 16 드디어 끝났습니다, 여러분. 마이너스 16 대입하셔서 결과값은 플러스 16이라고 또 주관식에 맞게까지 나오게 된다. 오케이? 휴. 그래서 답은 16입니다. 오케이? 자, 미적분 선택 과목 미적분 27번 문항이거든요. 자, 일단 수열 AN에 대해서 다음 관계가 성립한다라고 했는데 이건 뭐 대놓고 사실 쓰고 시작을 할게요. 얘는 무조건 수열의 합과 일반 항의 관계 이용하셔야 된다. 즉 미리 쓰고 갈게요. 얘가 AN이다. 단 언제? n이 2 이상일 때. 자, 출제자들도 이걸 노리는 거겠지. 여기에 괜히 A1을 집어넣은 걸 보면은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당연히 S1이 A1이다. 자, 요거를 갖다 쓸 건데 물론 제가 지금 밑에 써놓은 식은 일반적인 상황에서의 식인 거고요. 자, 지금 일반 항으로 더해지는 친구는 k-1 팩분의 ak다. 자, 미적분인데 팩토리얼 등장한 거 가슴 아픕니다. 근데 그냥 해보죠. 오케이? 교육청 한 건 아니에요. 오케이? 자, 갑시다. 일단은 이런 식으로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자, 저 친구의 일반 항 버전은요. 오케이? n-1 팩분의 an 이렇게 되실 거고, 자, 이 친구는 자, 요게 합이잖아요. n항까지 합이시기 때문에 n 버전의 성 얼마 빼면 된이라고 하셨을 때 n-1 버전 n 플러스 2였으니까 뭐 n 플러스 1 되는 건 어려운 거 아니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빼면 되겠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AN이라고 하는 친구를 갖다 정리하셨을 때 그냥 양변에 n-1 팩 곱해주시면 되겠죠. 자, 곱하시면서 자,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3은 그냥 바깥으로 그냥 뺄게요. 이렇게 됩니까? 여기는 다시 n 플러스 2팩 여기는 n 플러스 1팩 여기까지 가시고 다시 제일 중요한 건 뭐? n은 2보다 이상일 때 됩니까? 자, 그러면 이때 n을 무한대로 보낼 때 오케이? 우리는 이거 가지고 계산을 하시면 되고요. A1과 관련된 정보는 1을 대입하셔서 따로 구해주셔야 된다. 오케이? 자, 여기까지 자 지금 1 구할 거라는 거 첫 번째 항 구할 거라는 건 이미 기억을 하고 계시고요. 요거 한 번만 딱 정리를 해볼게. 어차피 우리가 발산시킬 때는 n제곱을 붙여서 계산을 하신단 말이죠. 됩니까? 따라서 3n 제곱까지는 쓰고요. 여기 그냥 쏙 하고 들어가는 거야. 그다음에 n-1 팩인데 자, 여러분들 팩토리얼 확률과 통계 선택자들도 아닌데 요거를 설명해야 돼서 난감하긴 합니다만 어쨌든 1부터 n-1까지 그냥 순차적으로 곱했다기 때문에 자, 이 안으로 쇽하고 집어넣으셔서 약분되는 거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일단 이 친구는 분모에 n 플러스 2까지 곱하시는 거기 때문에 분자에 곱해질 이 친구와 비교하셨을 때 약분이 진행되고 나서 살아남는 애들은 순차적으로 이렇게 살아남겠다. 여기까지는 어려운 내용 아니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자 n 플러스 1팩은요. 굳이 표현하자면 뭐 아까 n 플러스 2가 하나 덜 곱해진 거니까 또 약분하셨을 때 그냥 딱 이런 식으로만 세팅이 되시겠다. 이런 건 어려운 거 아니죠. 되죠? 따라서 제가 이 친구들한테 리미트를 갖다가 먼저 붙이셔서 먼저 수렴값 그냥 계산해보고 싶어서 그래. 자, 이렇게 하셨을 때 일단 첫 번째 이 친구는 자, n에 관한 3차 다항식이고요. 위에 분자는 n에 관한 2차 다항식 가질 거기 때문에 이 친구는 0으로 수렴하실 거고요. 됩니까? 그 다음에 3n제곱 마저 전개해 주셨을 때 이 친구는 2차. 뭐 흔히 최고차항 계수 비교하는 식으로 가실 거기 때문에 분자에 3 올라가시고 마이너스까지 깔끔하게 고려해 주시면은 일단은 마이너스 3이라고 먼저 구해놨다.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 대망의 마지막 모든 미적분 선택자들을 멘붕에 빠진, 오케이? 멘붕에 빠뜨리게 한 첫 번째 항은요. n에다가 1을 갖다 집어넣겠다. 혹은 여기서는 그냥 여기다가 1 대입하겠다는데, 자, 1을 대입하시면 0팩토리얼이 되고요. 세상에, 여러분 0팩토리얼은 1입니다. 오케이? 요거 알고 계셨어야 돼. 사실 알고 계셨어야 되는 너무 무책임한 표현이긴 한데 어쩌겠습니까? 일단 맞아야 되는데. 어쨌든 0팩은 1이고요. 됩니까? 여기다가 1 집어넣으셨을 때는 총 가시면 3팩 이렇게 될 거예요. 오케이? 요거 계산하시면은 6분의 3이니까 2분의 1 되세요. 오케이? 따라서 여기서 A1은 그냥 상수, 오케이? 상수로 수렴한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계산하셨을 땐 2분의 1과 그 다음에 마이너스 3이라고 미리 구해놓은 거 계산하시면 마이너스 2분의 5 이렇게 되시겠죠. 오케이?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됩니다. 자, 선택 과목 미적분 29번 해설 영상입니다. 자, 사실 29번쯤 되면은 학생 여러분들 이제 시간이 좀 많이 모자라서 좀 제대로 읽지도 못하고 풀지 않으셨을까 좀 걱정이 되긴 하는데, 자, 29번 보자마자 이제 그림 있고요. 네, 그 다음에 문제에서 얘기해주는 정보들도 꽤나 많고, 그 다음에 정확히 읽어내셔야 아마 풀이를 해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한번 같이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그림을 미리 그려놨는데 사실 제가 설명하면서 계속 덧붙이겠지만 지금 현재 2차 함수는 그냥 좌표만 처음 시작할 때 좌표만 제공을 해주시고, 사실 문제를 풀어나가는 데 있어서는 전부 다 원의 성질이 필요해요. 또 중학도형 성질입니다. 뭐 중학도형 성질을 싫어하는 건 아닌데 확실히 이제 그거를 알고 있냐 모르냐에 따라서 어떤 풀이 시간의 차이가 월등하게 나지 않았을까. 오케이. 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 첫 번째 PN이라고 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물론 y는 x 제곱 위의 점이다 하셨을 때, 자, 접선이라는 표현 나왔기 때문에 문제에서 당연히 뭐 2번 한번 하셔서 도함수 2x라고 구해 놓으신 다음에 이제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시는 것 자체는 크게 어렵지가 않을 거예요. 오케이? 접선의 방정식 구한다고 치시면요. 일단은 PN을 지나는 접선 자체는 기울기가 4n 되실 거고, 그다음에 뭐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여기까지 됐나요? 오케이. 자, 근데 접선의 방정식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니고요. 그 접선의 방정식과 수직인이라는 표현으로 바로 홀랑 기울기만 채겁니다. 자, 수직이기 때문에 우리 ln의 기울기는 당연히 마이너스 4n분의 1 일단 이런 식으로 세팅하실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지나는 점은 왠지 모르겠지만 y축 위의 점 0,2n 제곱을 지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자, 그 상황에서 갑자기 또 그 친구가 원에 접하시는 상태란 말이지. 여기까지 상황이 이해되시나요? 자, 원이 나왔고 원의 접선이다라는 표현이 등장을 하셨는데, 자, 일단은 원에서 가장 중요한 성질은 원의 중심이 이렇게 있다라고 했을 때 중심에서 접점까지 이렇게 반지름 보조선 그으시면은 수직이다. 자, 이 성질이 굉장히 중요해요. 자, 여기서 우리 한 가지 알 수 있는 게 이미 ln 자체가 PN의 기울기와 자, 수직이 되게끔 기울기가 새로 세팅이 되셨는데, 여기에서 또 뭐야? 수직이 다시 한번 등장을 하셨거든요. 즉 굳이 필요 없는 보조선이겠지만 얘에서 이미 수직이 되게끔 세팅을 했는데 다시 수직으로 쏘기 때문에 제가 방금 그은 반지름, 이 놓여있는 직선의 기울기는 다시 4n이 되겠죠. 제가 지금 이렇게 표시한 거는 이제 이 보라색 반지름 보조선의 기울기가 4n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자 y는 요 직선, 오케이? 요 직선의 방정식으로 표현을 한다고 치시면 기울기는 4n이 되셨고요. 그 다음에 지나는 점은 여전히 qn이 되겠죠. 오케이? 0,2n 제곱 지나야 되니까 이런 식으로 작성 가능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밑에 또 써놨습니다. 문제에서 궁극적으로 찾고자 하는 것은 0,0을 지나고 원을 2등분하는 직선. 자, 근데 원을 2등분한다라는 표현 자체는 굉장히 쉽죠. 왜냐면은 얘는 중심을 지나면은 깔끔하게 해결이 되는 거니까. 그러면 문제에서 물어보고 싶은 오케이? 기울기를 찾아내는 과정은 결국 0,0을 지나시고 그 다음에 원의 중심을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가 되겠잖아요. 근데 어차피 원점을 지난다라는 표현 썼기 때문에 자, 중심을 예컨대 xn, yn이다 라고 잡아버리면 결국 이 an이라고 하는 것은 원점에서 방금 제가 미지수 잡은 xn, yn, 원의 중심까지 평균 변화율이 될 거기 때문에 그냥 손쉽게 적어주시면은 xn 분의 yn이 되겠다.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우리의 목표는 정해졌네요. 중심을 찾읍시다. 오케이. 자, 중심을 찾자. 원의 중심을 찾아야 되는데 이 원이 일단은 2n,
4n제곱이라는 처음에 접선을 제공해줬던 이 친구도 지난다고 나와 있거든요. 그럼 솔직히 이 상황에서 쓸 수 있는 스킬은 너무나 더 많지만 일단 애준작의 평면 좌표가 나왔기 때문에 조금 이번에는 약간 계산 위주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무슨 얘기냐면 지금 제가 여기 보라색으로 그어놨던 요 반지름, 그러면 마찬가지로 제가 중심이 어디 있을지 모르겠지만 중심도 편의상 그냥 CN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오케이? 이 CN에서 점 CN에서 PN까지, 오케이? 요것도 당연히 반지름이 되시겠죠. 자, 현재 여기까지 이해되시나요? 오케이? 자, 그러면 제가 여기에서 한 번 더 보조선을 그었을 때, 자, 이런 식으로 보조선을 긋는다. 즉, 선분 PN, QN을 갖다 만드셨을 때 여기 나와 있는 친구는 이등변 삼각형이란 말이죠. 중심, QN, PN. 뭐 당연한 겁니다. 오케이? 원안에서 반지름 가지고 삼각형을 만드셨으니까. 자, 그럼 이때 이 놈, 오케이? 이 선분의 수직 이등분선은, 오케이? 또 원의 성질이죠. 수직 이등분선은 이런 식으로 중심을 지나겠다. 자, 가장 중요한 키워드 나왔습니다. 수직 이등분선. 오케이. 자, 따라서 저는요, 궁극적으로 이렇게 갈 거라는 겁니다. 어차피 방금 전에 이 친구, 자, 중심과 QN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세팅을 해놨고요. 그 다음에 선분, 자, 여기 일단 여기선 한글로 쓸게요. 선분 PN, QN의 수직 이등분선. 수직 이등분선이 결국 중심을 지날 거기 때문에 아하, 이 친구와 이 친구의 교점의 x좌표가 xn, 중심의 x좌표가 되겠구나. 오케이? 이런 식으로 가겠다는 거죠. 자, PNQN의 수직 이등분선을 갖다가 세팅하시는 작업 자체는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당연히 이름에 수직, 그 다음에 이등분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어떻게 직선의 방정식을 만드셔야 되는지 이미 힌트가 다 나와 있거든요. 0,2n제곱에서 2n, 4n제곱까지. 자, 기울기 구해 보시면 일단 2n분의 2n제곱이니까 기울기 2n이 되거든요. 아니군요. n이군요. 오케이? 따라서 그 기울기 n과, 오케이? 다시 이 친구의 기울기가 n인 상황. 따라서 수직이라면 마이너스 n분의 1 이렇게 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수직 이등분선 특 또 2등분까지 해주셔야 되니까 중점을 지나야 된다. 자, 0,2n제곱과 2n, 4n제곱의 중점은 자, 여기 이쪽에 살짝 표현할게요. 자, n, 3n제곱이 됩니다. 따라서 n 집어넣어서 3n제곱 나와야 되니까 뒤에 그냥 상수항 세팅하시면 3n제곱 플러스 1 뭐 이런 식으로 되시겠죠. 여기까지 오케이? 자, 그래서요 저희가 할 행동은 뭐다? y는 4nx 플러스 2n제곱과 그 다음에 y는 마이너스 n분의 1x 플러스 3n제곱. 자, 얘네들을 연립시켜서 x좌표 구할 것이고 그 x좌표가 중심의 x좌표 xn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솔직히 요거 같다라고 두시고 x에 대해서 정리하는 과정 자체는 이제 단순 연산이니까 그 과정은 스킵하고요. 제가 미리 구해둔 값으로 대체를 좀 하도록 할게요. 자, x좌표 구하시면요. 4n제곱 플러스 1분의 그 다음에 n제곱 플러스 1 그 다음에 n. 자, 사실 뭐 전개하고 싶은데 그냥 계산 과정에 쓰이는 모든 시간을 그냥 할애하고 싶지 않아요. 오케이? 또 y에는요 xn을 여기나 여기 아무데나 대입을 하셔도 이런 식으로 등장한다고 합니다. 자, n제곱. 여러분들 제가 답지 보고 해설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풀어보고 제가 푼 흔적 보고 계산하고 있거든요. 오해 없으셨으면 좋겠어요. 4n제곱 플러스 1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4n제곱 더하기 또 훔쳐봐야지 내가 푼 거 2n제곱 그 다음에 2n 플러스 1 뭐 이런 식으로 세팅이 되세요. 오케이. 4n이었군요. 자, 따라서요 거의 다 끝났습니다. 자, 기울기 AN은 애시당초 xn분의 yn으로 구하기로 했었고 그러면 이렇게 좌표 계산하시면 되는데 xn분의 yn 여기서도 뭐 단순 연산 들어갈게요. 자, 이런 식으로 쓰시고 위에는 또 그래요. 전개가 너무 귀찮군요. 네, 이런 식으로 그대로 옮겨 놓겠습니다. 자, 어차피 이후 벌어질 일은 아시잖아요. 어차피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게 n분의 an이란 말이지. 오케이? 따라서 an을 이렇게 구해놨다고 하면 리미트 an 나누기 n을 무한으로 발산시키자 equal an은 제가 지금 형광펜으로 써놓은 거고요. 여기에 분모에 n 하나 추가되니까 결국에는 뭐다? 분모에는 n에 대한 4차 그 다음에 분자에는
n에 대한 서차, n에 대한 4차. 결국 최고차항 계수 비교로 가시겠다. 따라서 4차 앞에 이 친구 계수 4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친구 계수 2 곱하기 4잖아요. 이렇게 8이네요. 4 더하기 8 마저 계산하시면 정답이 12가 됩니다. 이렇게. 자, 중간에 사실 원래 요거 좀 정리해줘야 이쁜 거 저도 사실 아는데 머릿속으로 계산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계산 과정이 너무 쓸데없이 길어질 것 같아서 제가 일단은 그냥 제가 풀어놓은 대로 참고 조금 했고요. 어차피 결과론적으로 답을 갖다 구하시는 것은 여러분들 익히 아시고 계시는 수열의 극한값 계산,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기 때문에 그냥 빠르게 차수 확인하시고 최고차항 계수 확인하시면 되는 그런 구조라는 거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정답은 12번. 오케이. 자, 선택 과목 미적분 마지막 30번 문항 해설 영상입니다. 자, 일단은 3차 함수 fx가 인수 정리가 깔끔하게 되신 상태에서 자, 0n 그 다음에 3n 제곱 그 다음에 자연수 n에 대한 식이기 때문에 대소관계는 좀 명확하기 때문에 제가 일단 어느 정도 개형 자체는 미리 그려놓고 시작을 하도록 할게요. 자, 이때 문제에서 일단은 극대점의 x좌표를 an이라고 잡는다 그랬거든요. 즉 제가 여기에서 어차피 뭐 이거는 구해내셔야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자, 여기가 an이다 라고 세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현재 극대점의 좌표가 an이고요. 자, 계산에 들어가기 앞서서 지금 문제 끝까지 한번 읽어보고 상황 파악해보고 들어가도록 할게. 자, 2번 두 번째 정보는요. fx가 fan과 만나는 방정식, 즉 여기가 자, 이 극대점 자체가 그냥 함수값이 fan이 되실 수밖에 없는데 자, 요 라인을 찌릿하고 그었을 때 만나는 교점과 뭐 당연히 접점 이렇게 두 개 생기실 텐데 하나의 근, 좀 더 정확히는 중근은 an이 당연하고요. 자, 여기에서 근 하나가 더 생기시는데 요거를 이제 bn이라고 부른다고 했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시나요? 그리고 결국은 an과 bn의 좌표를 직접 n에 대한 식으로 나타내시고 그냥 극한값 계산하시는 30번 치고는 난이도가 그렇게 높지는 절대 않다는 점. 그래서 결국에는 그냥 계산만 진행을 하실 거예요. 다만 여기에서 한 가지 조금 빨리 가실 수 있는 거는 뭐 이게 빨리 간다 사실 제가 봤을 때는 전부 다 그냥 연산 속도의 차이일 뿐 그냥 이 안에서 3차 함수의 논리 혹은 비율 관계를 갖다가 적용시키는 거는 그냥 호불호가 갈리는 딱 호불호 갈릴 수준의 풀인 것 같아요. 솔직히 뭐 완전 베스트다 이런 건 딱히 없는 것 같아. 뭐 예컨대 이런 것도 가미를 할 수가 있겠죠. 지금 현재 인수 정리로부터 지금 3차 방정식의 세 근을 갖다가 0n, 3n 제곱이라고 지금 알아낼 수 있는 상태잖아. 그러면 세 근의 합을 3으로 나눈 게 변곡점이다. 요거를 갖다가 사용하실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즉 변곡점의 x좌표는 3n 제곱 플러스 n 나누기 3이다. 자, 이런 식으로 쓰면은 갑자기 뜬금없이 웬 변곡점 하실 수도 있는데 뭐 an을 갖다가 만약에 우리가 구했어. 구하고 나면은 an에서 변곡점까지랑 그 다음에 변곡점에서 bn의 좌표까지 1대 1대 2가 된다. 이것도 사용할 수가 있겠죠. 오케이? 3차 함수, 그 다음 이 직선의 관계에서 변곡점은 뭐 변하지 않으니까. 오케이? 따라서 그냥 an 한번 찾아볼게요. 됩니까? an 어떻게 찾느냐 하시면은 미분 한번 하셔야 돼. 오케이? 미분 한번 하시려면 3차 함수 뭐 전개했다 치고 마이너스 2 가시고 뭐 3n 제곱 플러스 n 그다음에 x 그다음에 플러스 3n 세제곱 뭐 이런 식으로 세팅이 되시고요. 됩니까? 자, 그러면 이 친구가 2차 함수 그다음에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지는 건 분명하죠. an과 또 다른 점인 극소. 오케이? 그러면 제가 얘를 갖다가 는빵이다라고 하셨을 때 실근 중 하나가 an이 될 거니까 그냥 근의 공식 써도 될 것 같아요. 오케이? 즉 30번 난이도 자체가 이번에는 절대 어려운 게 아니었다는 거. 따라서 일단 이 위 방정식의 실근 한번 찾아보시면은 자 3분의 근의 공식 뭐 3n 제곱 플러스 n 그다음에 플러스 마이너스 자 판별식이 조금 더티하게 생기는 것 같긴 한데 일단은 계산하시면 9n 4제곱 그다음에 마이너스 3n 세제곱 플러스 n제곱 일단 이런 식으로 세팅이 됩니다. 여기까지 오케이. 자 약간 정리를 해서요. an, 진짜 an을 좀 찾아보자면은 제가 아까 2개 나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자, 플러스 마이너스 중에 당연히 극소보다는 an이 먼저 등장을 하시니까 마이너스가 낫겠다. 근데 거기서 한 번 더 n이라고 하는 거를 갖다가 조금 미리 뽑아내려고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분자에 보시면 여기 3n제곱 플러스 n, n을 인수로 가지시니까 n 하나 뽑아내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루트 쫑 하시고 자 루트 속에 전부 다 n제곱 인수가 있으니까 또 뽑아내실 수 있겠다. 루트 바깥으로. 그래서 9n제곱 마이너스 3n 플러스 1. 자, 이런 식으로 되시겠죠. 됩니까? 자, 여기서 좀 재미난 게 미리 우리가 극한값 계산하실 때 어차피 an 곱하기 bn을 n의 세제곱으로 나눠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상황 이해되시나요? 자, 이때 an이 수렴하는지, an 자체가 수렴하는지 안 하는지 조금 센스 있게 접근을 해보고 싶어. 자, 무슨 얘기냐면요. 이 친구 씩 하고 보셨을 때 당연히 만약에 리미트, 헷갈리면 안 돼요. an 먼저 한번 보도록 할게. an을 갖다가 수렴하는지 여부를 확인을 하고 싶다라고 하셨을 때는 일단은 뭐 그냥 노골적으로 얘기할게요. 그냥 분자의 강제 유리화가 필요한 거죠. 됩니까? 분자에서는 3n 플러스 1의 제곱 마이너스 9n 제곱 마이너스 3n 플러스 1 그런 식으로 될 거고요. 분모에는요. 자, 3 까시고 이 친구의 플러스 버전이 들어가겠다. 자, 뭐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됩니다. 자, 워낙 빼곡하게 써서 잘 보이실까 모르겠는데 자, 이 상태에서 n은 그냥 가만히 내비두고요. 자, 그러면 일단 현재 첫 번째 여기 식 한 번만 살짝 정리해 보시면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실 때 자, 계산의 연속입니다. 위에는 9n 남고요. 됩니까? 그 다음에 n. 자, 밑에는 3 가시고 3n 플러스 1 더하기 자, 루트 9n 제곱 마이너스 3n 플러스 1 이렇게 될 거거든요. 자, 그럼 여기서 자, 중요한 사실 하나. 일단 요거는 수렴을 하거든요. 여기까지는. 계산하시면 수렴값이 2분의 1이세요. 하지만 제가 네모 박스만 계산하셔는 당연히 안 되기 때문에 여기 n이 하나가 남잖아요. 즉 쉽게 얘기하면 밑에 n의 세제곱이 있는데 어차피 출제자는 값을 수렴시키게 낼 것이고 지금 현재 보니까 분모의 최고차 수랑 분자의 최고차 수가 일치하지 않고 굳이 따지자면 분자의 1차가 하나 더 차수가 하나 더 높은 걸로 봐서는 우리가 an 밑에 an 밑에 n1차 하나 깔아주시면요. 얘를 갖다가 미리 자, 요게 삭제되시면서 상황 이해되시나요? 오케이, 여기 지금 갖다 쓰고 있는 거야. 삭제되시면서 수렴하는 결과를 낼 수가 있겠다. 자, 밑에 계산 최고차항 계수 계산하시면 일단 2분의 1이라고 먼저 수렴을 시키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상황 이해되시나요? 따라서 우리는 나머지 n을 무한대로 보내셨을 때 자, bn 그 다음에 n제곱 이 친구 값을 구한 다음에 2분의 1에 곱해주면은 사실상 이게 나오시겠다라는 거죠.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bn을 갖다가 n에 대해서 나타내야 되는데 여기서 좀 또 재미난 생각이 들었습니다. 방금 변곡점이 괜히 꺼낸 게 아니잖아요. 아까 1대 2라고 돼 있거든요. 다시 좀 더 정확히 얘기해볼까? 자, 변곡이 x좌표가 an보다 크시기 때문에 지금 제가 1대 2, 1대 2 할 때 1이라고 하는 키워드는 일단은 기본적으로 3n제곱 플러스 n 나누기 3이라고 하는 변곡점의 x좌표에서 자, an을 뺐을 때 이 값이 정확히는 뭐 절대값이지만 사실 이미 순서는 제가 잘 지켰기 때문에 자, 이 친구가 1이 되거든요. 여기까지 상황이 되시나요? 그러면 다시 한번 움직일게요. 자, 요거가 하나짜리, 오케이? 여기가 비율 관계상 2개짜리 1대 2다라고 하시면 bn은요 an을 기점으로 요 길이만큼 자, 3배 가셨다. 좀 더 정확히 요 길이에 3배만큼 더 갔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시는 거 이해되십니까? 오케이? 따라서 그냥 이러고 싶은 거야. 요게 비율 관계에서 1에 해당하는 키워드였다면 여기다 3을 곱한 후에 an이라는 좌표에 더해 주시면 얘가 bn이 될 거라는 거죠. 됩니까? 여기 살짝 끄어줄게요. 되나요? 그러면 우리가 궁극적으로 구하고자 하는 n제곱분의 bn은 지금 위에 써놓은 식 한 번만 더 쓸게요. 자, an 플러스 그 다음에 3n제곱 n 나누기 3 마이너스 an 이라고 하는 요 덩어리에다가 오케이? 분모에 n제곱분의 1이 추가되셨다. 되나요? 자, 요것만 계산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 잘 보세요. n제곱분의 1이 이렇게 전개되고 이렇게 전개되고 오케이? 자, 요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잘 생각하세요, 여러분. 이미 리미트 n분의 an이 수렴하신 상태란 말이지. 근데 여기 보시면 n제곱분의 1이기 때문에 우리가 분모에 n이 하나가 추가됐기 때문에 뭐 극한의 수렴 계산하시면 아시겠지만 그냥 2분의 1 곱하기 0이 되시면서 얘가 그냥 빵으로 수렴한다. 됩니까? 의미 없는 값이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의미 있는 수렴값을 찾으시면 될 텐데 중요한 것은 여기 또 an이 있네? 대충 느낌 오십니까?
여기 어차피 전개시켜봤자 좀 더 세분화시켜서 여기 전개시키고 여기 전개시켜봤자 얘는 동일한 논리로 0으로 수렴하실 거고요. 이게 생각보다 중요한 거죠. 이미 우리가 n분의 an 꼴이 수렴한다. 따라서 n제곱분의 an은 0으로 수렴한다. 오케이, 요거를 갖다가 좀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면 일일이 전개하지 않아도 의미 있는 수렴값을 바로 찾아내실 수 있다. 따라서 자, 여기 보시면 n에 대한 2차 있고요. 바깥쪽에 3 있고요. 여기는 또 분모에 2차 깔린다. 오케이, 즉 제가 지금 주황색으로 한번 더 표시하는, 여기까지 보이십니까? 주황색으로 한번 더 표시하는 요것만이 의미 있는 수렴값을 낸다. 즉 여기에서는 최고차항 차수 계산하시면 분모의 3, 분자의 3, 그 다음에 맨 바깥쪽에 상수 3까지 계산하셨을 때 3이라고 계산이 되십니다. 즉 결론 낼게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셨을 때 n분의 2에는 2분의 1.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셨을 때 n제곱분의 b에는 3. 여기까지 됩니까? 따라서 둘이 계산하시면, 자, 요건 살짝 좀 지울게요. 2분의 3이라는 수렴값끼리의 곱으로 수렴을 하시게 될 거고, 오케이? 요게 문제에서 물어보는 p분의 q였나요? 네, p분의 q이기 때문에 p 더하기 q. 물론 당연히 뭐 서로서인 상태 둘이 더하셔서 5다라고 답을 내리시면 3월 모의고사의 미적분 선택 과목자들의 대단한 막을 내리게 됩니다. 오케이? 정답은